나 저기 앉을래. 아. 옆에 있을 텐데. 아 괜찮아. 저는 안 돼. 문제는 10문제 냈고요. 벌써 만들었어요? 쉬워요. 쉬운 거 냈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쌤, 금민쌤 있잖아요. 금민쌤. 금민쌤이 선생님 이상하네요. 이상한 이게 아니라 담배 피우고 술 맛을 많이 마시는 사람 그 뭐라 했지잖아요.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수명을 낭비하는 한심한 사람이죠. 자신의 현실의 고통을 수명을 바쳐도 파괴하는 사람이. 뭐라는 거? 뭐라는 거야? 이 아이들이 되게 잘하겠어.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파괴해? 잊어버리는 사람이란다. 그거 아니고 그냥 마시는 거 같아요. 술 왜 먹는지 알아? 네. 왜 먹어? 그냥 먹다 보니 계속 먹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술 이만 먹으려고. 술이 있으니까 먹는 거야. 안 사면 먹으니까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의 경우는 후손들 때문에 술 먹어. 네? 후손들 때문에. 뭐? 후손들한테 술이라는 걸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먹을 술이 없어진다. 어때? 진짜? 생산량보다 나 안 먹을라 했으면. 너 언제 먹을 먹을라 수 했어? 없어지겠지? 아까 세 근데 알코올은 무한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 뭐하냐? 술 생산량보다 선생님이 뭐 소비량을 더 크게 하면은 술이 결국에는 없어지겠지? 쌤이 먼저 하시네요 참. 맞는 말이어서. 오늘 클리닉 누구예요? 공장에서 하루에 10병 만들면 내가 8병, 9병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술이 부족해지겠지. 그럼 생산을 더 하겠죠. 그럼 내가 더 많이 먹게 되겠지? 그러면 죽겠죠. 아, 취하겠지. 선생님 오늘 클리닉도 선생님이에요? 내작한다고 했었어요. 일단 션건데 선생님 메탄올 먹어봤어요? 그거는 주량이 센 사람만 먹을 수 있대요. 야 진짜 아무데도 먹어봐요. 어떤 미친놈이니? 사원쌤이 사원쌤이요. 그럼 안 했잖아. 사원쌤이 주량이 세면은 메탄을 먹어도 되는데요. 우리 알코올은요 보통 우리 인체 장기 중에 어디에서 흡수하냐면 위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가 일어나. 근데 메탄올 잘못 먹으면 실명을 하거나 죽을 수 있거든. 실수로 메탄올을 먹게 되면 해독 방법이 에탄올을 먹이는 방법이야. 그럼 에탄올은 메탄올보다 흡수하는 성질이 더 강해. 그래서 위에서 에탄올을 흡수하는 동안에 메탄올을 흡수하지 않고 소장 쪽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안전해. 소장부터는 에탄올 흡수를 안 해. 그래서 메탄올이 똥으로 다 나오게 돼. 그럼 메탄올 먹어봐요. 그 다음 메탄올 먹어봐요. 실제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랍 국가에서 있었던 일이야. 맞아요. 아랍 국가에서는 술이 금지가 돼 있어. 코란 율법에 의해서 금지가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술을 먹었어. 근데 지들끼리 몰래 만들어 먹었는데 메탄올로 만든 술이야. 먹을 때만 기분 좋고 바로 죽어.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7명인가 8명 남자들이 모여서 술 먹었는데 다 죽고 하나가 살았어. 아직은 이제 생명이 위태로워. 그 부모가 발견하고 얘를 병원 이제 아랍 국가에서 병원으로 막 옮겨 다니는데 의사가 처방으로 에탄올 먹여도 율법을 어겨갖고 또 죄야. 아무데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은 거야. 근데 어떤 의사 하나가 생명을 보호해야겠다는 걸로 율법을 어기고 독주를 먹여. 순도 높은 에탄올을 먹여. 그 사람 의사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먹였다는 사실만 나오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낀단 말이야.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마찰 전기까지 이야기했었죠. 자, 마찰 전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서로 다른 물체를 마찰시킬 때
그 마찰시킬 때 전자를 가지려는 성질이 물질마다 조금씩 다르더라. 그래서 전자를 잃은 물체가 얻은 전기를 마이너스 전기, 그리고 자 전자를 빼앗긴 물체가 얻은 전기를 플러스 전기라고 해요. 자 그래서 플러스 전기는 플러스 전기 또는 플러스 전하라고도 표현해요. 같이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다. 저희 도체 부도체하고 말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찰의 위 마찰에 의해 전하를 띈 전자를 마찰 전기 잃은 물체가 뛰는 전기. 마찰 전기 자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라는 것은 마찰에 의해 전자를 얻은 물체가 뛰는 전기죠.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전기 또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얘기한다. 그럼 전자 이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일어나지? 플러스 전하를 띈 물체에서 마이너스 전하를 띈 물체로 전자가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대전체와 대전이라는 얘기를 한번 보자. 대전? 자, 일반적으로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찰에 의해서 전기를 띠는 현상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전이라는 것은 자, 마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일반적으로 전하를 띠게 되는 경우에 자, 얘는 대전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마찰을 띠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전됐다라고 해요. 자, 대전체 너 상담할 때 울고 싶지? 네? 너 상담할 때 울고 싶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연속 그러자마자 딱 해가지고 끝날 때까지 말하면서 계속 해가지고 나올 때 울려. 소리 지를 때요, 엄청 소리? 해봐봐. 학원에서 정신병원 부를 거 같은데. 자, 대전체는 대전된 물체. 자, 이것을 대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전되는 순서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로 마찰시켰을 때 플러스 전기를 띠는 순서를 우리는 대전열이라고 해요. 대전열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전기를 띠는 순서야. 무슨 전기? 플러스 전기를 띠는 순서야. 자, 얘는 여러 가지 세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자, 그 중에 일부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펄, 가죽, 유리, 유리, 영주, 영주, 나무. 에보나이트. 아, 에보나이트가 뭐냐면요, 에보나이트는 고무에 황을 섞었어. 고무에 황을 섞으면 얘가 약간 부풀어 올라와서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갖게 돼. 가볍기는 수수깡하고 비슷해. 수수깡 속에 벼갖고 만지면 어때? 굉장히 가볍지. 통통통 하면은 소리가 맑은 소리 통통통 나지. 에보나이트도 거의 비슷해. 그래서 주로 검은색을 띠는 플라스틱 질감의 물체가 에보나이트야.
과학실 가면 동그란 막대가 있는데 검은색 막대는 10중8구 에보나이트일 가능성이 높아. 자, 그래서 에보나이트 이런 것들이 있대. 모르면 여기에 다 집어넣어. 봐요? 고무나무, 솜, 유황, 플라스틱. 셀룰로드 다 여기다 집어 때려 넣어버려. 플라스틱은 에보나이트를 대체해. 자, 이때 털가죽은 플러스 전기를 잘 끼려고 하고, 자, 그리고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 전기를 잘 끼려고 해. 이 순서는 상대적이다. 조금이라도 앞에 있으면 플러스 전기를 끼려는 성질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자, 또 얘네들은요 주변의 환경에 따라 순서가 약간 바뀔 수도 있다. 온도, 습도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마찰 전기는 습도가 매우 낮을 때 잘 일어나. 습도가 낮을 때 잘 일어나. 겨울철 습도가 엄청나게 낮지. 네. 엄청 건조하잖아. 불도 잘 나잖아. 네. 이때 마찰 전기가 엄청 심하잖아.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저러고 있으면 좀 이따 지들끼리 확 퍼져. 왜? 마찰에 의해서. 누가 나 오늘 플라스틱 자 같은 거 있니? 지우. 누가 나 바보 만들어줄까? 범위 어때요? 범인 곱슬이는 안 돼. 저 진건데. 완전 싸. 지우 머리가 아주 가비일 것 같아. 싫어요 근데. 시우 꼴 해줄까? 시우 잘 될 것 같아요. 저 완전 시우 좋아해요. 나는 곱슬이지. 이 머리 해보자. 봐봐. 제가 완전 마찰시키는 거야. 얘는 털가죽, 얘는 플라스틱이야. 에보나이트에 상응해. 이거 근데 이제 지네끼리 막 해놓으면 지네끼리 이제 흩어져. 뭐 시간 잠깐만요. 이거 봐, 지들 산발됐지. 이런 애. My hairstyle is okay. This is my hairstyle. 지금 썩었다. 더러워. 나 돌아오게. 결혼이니까 소독해. 가끔가다 책에 이런 거 본 적이 있을 거야. 어떤 여자아이가 유리구 같은데 손을 딱 얹었더니 머리카락이 딱 뻗쳐지는 거야. 이게 대전시키는 통이야. 네. 전기가 거기 조금씩 있단 말이야. 그래서 손을 만지면 전화가 이동을 해서 머리카락이 뭐가 돼? 전화를 띄게 돼서 지네끼리 이렇게 되고. 손은 안 따가워요. 따가울 정도는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어. 가끔 선생님 후배가 옛날에 호프집을 열었어. 호프집, 코트가 뭐? 맥주집. 그럼 놀러 갔더니 테이블에 이걸로 하나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술 마시다 내내 장난했어. 손 갖다 대면 저기서 찌익 와. 근데 따끔하진 않아. 자, 그런 장난감도 있긴 하더라고. 거긴 인테리어로 갖다 놨겠지만 나는 장난감이잖아. 손 갖다 대면 그걸로 치 번개가 생겨. 되게 신기해. 번개도 바로 마찰 전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알아? 번개는 그룹들이 빙정으로 구성되어 있거든. 얼음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어. 지네끼리 스치다 보면 지네끼리 마찰을 하게 돼. 오케이? 약간 이질적인 종류하고 스치게 되면 마찰 전기를 일으켜서 지네가 마찰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땅하고 방전이 일어나는 거야. 땅하고 방전이 일어나. 하늘에서 번개가 칠 때는 걔는 무슨 구름을 갖고 있어? 번개구름. 마이너스 구름을 갖고 있어. 그래서 땅으로 전자가 오는데 전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오다 보니까 공기들과 충돌을 하겠지. 공기 분자가 충돌해서 얘가 빛이 나는 거야. 번쩍번쩍. 그러다가 밑에 있는 다현이가 봤지. 아이고. 나이스. 옛날에 유튜브 보니까 그것도 그 동영상이 올라와 있더라. CCTV 영상인데 중국 사람인데 갑자기 막 가는데 픽 쓰러져. 번개 맞았대. 그러다가 좀 있다가 푸슈시 있나? 그럼 몇 걸음 더 갔어. 또 맞았어. 죽었겠지 했더니 한참 더 시간 또 더 걸리게 또 일어나. 또 걸어갔는데 또 푸시. 접니다. 같은 자리에 3번 맞았어. 그리고 이제 가더라. 번개 한 번 맞을 확률이 얼마나? 번개 맞을 확률은요 거의 범위가 로또에 네. 당첨될 확률하고 똑같죠. 3번 0이 있는 곳에서. 재미는 로또를 사지 않으니까 롯데 당첨될 확률은 0이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0이죠. 근데 거의 불가능한데 종종 맞는 사람들이 그냥 많지.
마른 하늘에서도 번개가 때릴 때가 있어. 네? 흐리지 않았는데도 번개가 때릴 수 있단 말이야. 왜요? 일부 구름이 마찰이 좀 하늘에서 심하게 일단은 차단하는 게 공기를 늘리는 하늘은 일부 구름만 있고 그냥 갬도 아니고 맑음에 가까운 구름낀 날에도 번개 맞을 수 있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그렇지. 그래서 골프장 같은 데 알죠. 조심하라고 하지. 네? 골프장 같은데 골프채를 트는 순간에 뻔쩍하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테니스 치다가 맞은 사람 많아. 왜요? 서브할 때. 왜요? 어? 왜? 자, 그래서 농구 선수는 왜 안 맞지? 어? 농구 선수는 왜 안 맞지? 농구 선수 실내에서 실내에서 하는 거. 아니 실외에서 하면. 실내에서 실외에서 하는 농구가 누가 어디 농구 누가 해 실내에서? 실외에서 그럼 니들이 돈 없으니까 그러는 거야. 아니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아까 야 마이클 조던은 비버릴지에 자기 집에 농구장이 있던데? 근데 마이클 존슨도 처음에는 근데 그 집이 안 팔린대. 내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잖아. 자, 그러면 살아 있어요? 죽었어요. 헬기에서 떨어졌어. 마이클 조던 왜 죽고? 그건 코비 브라이언트네. 아 그런가? 갑자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 걔 지금 어디 구단 주잖아. 샬럿. 워싱턴 어디 그 야구팀인가 거잖아. 구단 주잖아. 자, 얘는 상대적이라고 하는데 철저하게 상대적이야. 털과 주가 유리가 마찰이 돼. 네. 그러면 유리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미안해. 털과 주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유리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 자, 그 다음에 유리하고 명주를 마찰시켜 보도록 하죠. 자, 유리하고 명주를 마찰시키면 유리는 플러스 전기, 명주는 마이너스 전기. 상대적이란 말이야. 자, 한편. 자, 명주가 뭔지 혹시 알아요? 명주실 이게 뭐지? 그 옷감 어떤 비단 거? 그렇지, 비단이지. 비단이 명주야, 명주. 누에고치. 자, 그래서 얘는 비누로 빨면 돼안돼? 안 돼요. 왜 안 되지? 광택이 기가 책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광택이 사. 원리가 중요하잖아. 얘는 동물성 섬유야. 네. 동물성 섬유다 보니까 연기와 만나면 녹아. 그래서 실크 같은 것들을 비누 빨래하면 쪼그라들어. 그래서 우리는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지. 드라이 클리닝에서는 뭐예요? 드라이 클리닝? 물로 벤젠을 이용해서 때를 빼지. 벤젠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때를 뺀다. 벤젠 자각이요? 아닌가? 그 세탁소 갔다 오면 그 꼬리꼬리한 냄새가 벤젠 냄새야. 자, 그래서 명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가 있어. 자, 명주는 정기적으로 무슨 정기이지? 플러스 에보나이트 마이너스. 그럼 질문을 한번 해봐. 와라. 털과 주가 에보나이트를 마찰시킨대. 털과 죽은 무슨 전기를 띠지? 플러스 전기를 띠지.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 낀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털과 죽과 문질은 에보나이트가 띠는 전하 양과 명주가 마찰된 에보나이트가 띠는 전기 중에 더 큰 전하를 갖는 건 누구일까? 털가죠. 얘네들은 대전열상의 거리가 멀수록 대전되는 전하량도 더 크다. 아시겠어요? 멀수록 더 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전열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전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뭐라고요? 전하. 왜 집이라고 안 해? 성훈이 4시 같다. 자, 전하는 이 4시 5시. 자, 하나 추가됐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가 추가됐어. 오염지역. 아 왜? 모르겠다. 거리도 축하드립니다. 난 아니야. 너도 아니야. 다행히 이따가 상담할 때 뒤지게 올 준비해.
이걸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엄마들하고 또 전화 통화했거든. 암담하지? 엄마 들하고 전화 통화해요? 오늘 시험 점수도 얘기해 줄 거야. 망했네. 자, 다 거요? 어림없어요. 자, 그러면 전화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전화는 대전체가 끼는 전기야. 선생님, 왜? 악어가 파충류예요? 파충류잖아. 그럼 악어가 양서류예요? 아, 파충류라니까. 맞잖아, 준모야. 뭐 악어가 근데 양서류래. 양서류에서 파충류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그럼 그러면 친인척 관계. 개구리가 어린이? 네, 근데 이다현은 이씨인데 이다현의 아빠도 이씨잖아. 그럼 파충류에서 조류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어? 그게 사촌이니? 사촌이죠. 그럼 너도 물고기하고 근데 사촌이니? 악어랑 악어새가 이빨을 같이 너 오징어야? 하는 게 둘이 친인척이라서. 그럼 너하고 충치도 친인척 관계야? 충치에 있는 그 균하고 맞긴 해요. 인간의 몸속에 엄청나게 모공충이 많은데 그 모공충하고 그럼 너 유대관계를 봄이랑 갖고 사촌이야? 있네? 네. 너 봄이랑 사촌이야. 뱃속에 있는 회충하고는 어떤 사이야? 연인 사이. 어? 연인 사이. 뭐예요? 연인 사이. 뱃속에 사는 선형동물이라고 그래갖고 기생충들이지. 연인 사이. 아, 회충이 뭔지도 몰라? 벌써 300일 됐어요. 영가 씨. 작년부터 사귀었나? 아니 난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였던 것 같아. 학교에서 똥봉투를 줘요. 아, 똥봉투를 주면 그 안에 비닐봉투가 들어있거든. 그럼 거기다가 다음날 똥을 받아가야 돼요. 왜요? 거의 기생충은 세고 와야 돼. 학교에서 그 기생충 죽이는 구충약을 줘요. 아, 근데 6학년 때였던 것 같아. 5학년 때도 6학년 때인가. 여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주로 검사하는 게 회충. 회충은 길이가 한 요 정도 돼가지고요. 색깔이 호해. 개회충은 약간 투명해. 근데 사람 회충은 요즘 또 회에서 문제된 거 고래회충 있잖아. 고래회충은 위에서도 죽지 않고 그 기관을 파고 들어가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얘는 수술을 하거나 내시경 넣어가고 빼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 잘못하면 뇌부가 뇌를 갉아먹어 사람을 죽게 하는데 요번에 우리나라도 한 사람 죽었잖아. 아메바 오염되다.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아니면 연못 등에 수영할 때 이 특별한 아메바라는 동물이 있거든. 얘는 원생생물이야. 그래서 이 아메바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고 뇌를 들어가고 뇌를 파먹었어. 그리고 죽었어. 맛있었대요? 와, 이 새끼. 아메바하고 대화가 안 돼. 이모는 사촌이었을 텐데. 해충, 그 다음에 요충, 맛있었대? 네. 십이지장충, 아 적을 뻔했어 이거. 그 다음에 촌충, 저거 갑자기 왜 하냐고? 어차피 윤모 친척인데 모르는. 촌충, 그 다음에 윤충. 윤준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해충은 주로 소장에서 기생을 하고 요충도 소장이나 직장 근처, 대장 근처에서 주로 기생하고 십이장충은 십이지장에 기생하고 촌충, 윤충은 소장 또는 대장에서 기생하는 나이야. 촌충은 길이가 몇 미터짜리도 있어. 준모 몇 미터지? 사람 장이 상당히 길거든. 1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꼬꾸라져서 다 있는 거야. 와. 어떻게 그래갖고 그래요? 얘네들이 기생충이야. 아이씨. 이 기생충인데 2m가 똑바로 나와? 한 여자애가 똥검사를 했는데 이거를 기생충 박멸역대에 가져가고 똥을 다 희석시켜. 사람마다 물론 희석시켜갖고 현미경 관찰을 하는 거야. 알. 그리고 현미경으로 알을 관찰해서 이게 누구의 알인가 찾아갖고 이 기생충을 판단을 한단 말이야. 기생충마다 알 모양이 다 달라서. 그런데 한 여자애가 이렇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역이 승호, 시우, 회충. 그럼 나와 줄 서. 그럼 알을 몇 알씩 줘. 회충이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자 회충 알을. 다음은 요충, 범위,
다현이, 승호 앞으로 나와. 그럼 또 약을 또 그만큼 줘. 그 다음에 12지장 중 승호, 아니 제가 뭐야? 준모, 재혁이 앞으로 나와. 그러면 또 줘. 다음은 촌충. 이제 랍치디야 촌충이. 누구 해줄까? 소현이, 재혁이, 범인. 승호, 그거에 지금 세개 윤충, 범인. 다현이, 범인. 지호, 범인. 범이, 오케이. 아, 그 야구를 줘. 그랬더니 여자애 하나가 부를 때마다 다 가는 거야. 야, 이만큼이 됐어. 선생님이 약을 2통을 갖고 들어오셨는데 걔가 혼자서 반 통을 가진 거야. 근데 원래 이거 하나만 먹어도 다 죽거든. 똑같은 약이야. 네. 정량만 먹어도 죽는데 왜 다 줬는지 모르겠어. 그럼 애들이 부럽잖아. 네. 많이 가졌으니까. 야, 하나만. 싫어, 내 거야. 여자애가. 야, 하나만. 싫어, 내 거야. 나만 먹을 거야.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한참 웃었지. 자랑이었지. 이 똥봉투가 옛날에 진짜 막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단다. 똥봉투를 애들이 가방에 넣어봤는데 옛날 가방 있잖아. 요즘같이 넉넉한 가방 아니고 책이 들어가 타이트하단 말이야. 터졌나? 우리도 패충이다 보다. 그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똥을 넣은 다음에 불로 지져. 그럼 냄새가 안 날 거 아니야. 불로 지져 갖고 가는데 이걸 실로 묶어가기도 해. 근데 눌리면 실이 터지잖아. 잘못해갖고 책 사이에 꼈나 봐. 오. 책 표지 양 2개가 똥잼이 된 거야. 무슨 말을? 아 진짜 싫어. 심지어는 옛날에 도시락 싸갖고 다녔잖아. 와. 도시락 뚜껑에 똥하고 같이. 그래서 뚜껑 딱 열어가지고 가더니 물로 닦고 와서 밥 먹더라고. 더러워. 뭘 더러워. 네 몸에서 나온 똥인데. 어. 그래서 이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 자, 또 옛날 얘기 해줄까? 네. 매월 말일은 무슨 날? 내월이 뭐예요? 매달 말일은 무슨 날? 커뮤니티 날. 쌤이 쉬지 않는 날. 그래갖고 학교에 뒷거리가 더 쥐꼬리가 아니고 선생님 때문에 쥐를 가져가야 돼. 잡은 쥐. 그래서 못 만지잖아. 쥐꼬리를 그 노끈으로 묶어. 놓고 막 흔들면서 아우. 또 교문 앞에서 그걸 걷어. 또 교문 앞에 이렇게 쌓여. 쌓이면은 흉내내지 마. 뒤져. 쌓이면은 이제 학교 소사 아저씨들 있잖아. 먹어요? 얘를 그 리어카에다 실어갖고 소각장 가갖고 옛날 쓰레기 소각장 가갖고 거기다 휘발유 뿌리고 태워. 가끔가다 안에서 고기 냄새가 나. 아씨, 그 쓰레기 소각장 선생님 청소구역인데 가면은 진짜 막 고기를 줘. 어마무시하게 엄청나게 막 불을 지펴갖고 태워가지고 뼈도 안 나와. 그 사예요? 그 사예요? 설마. 쥐가 이만큼 쌓여있다니까? 오. 교문 앞에? 어우. 마지막에 등교한 사람 진짜. 옛날에 쥐들이 천장에서 운동회 했잖아. 네? 옛날에는 천장에 있어. 옛날 재래식 주택에서는 그 천장으로 쥐들이 막 놀러 다녔거든. 그러니까 거기가 운동장이야. 밤마다 뛰어다닌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하숙 갈 때도 쥐들이 막 뛰어다녔는데 안방에서 하숙집 주인이 계속 뛰어다니니까 얘를 막대기 같은 걸로 툭 찌른 거야. 잡았어요? 근데 천장이 터졌어. 지 우수수 그리고 나와. 쥐들이 떨어진 거야. 와. 그래서 9마리가 떨어졌는데 다 잡았잖아. 와 근데 대단하다. 쥐인데 그냥 쥐가 아니고 쇠양쥐. 네? 쥐가 요만한 쥐가 있어. 가운데 이게 손가락으로 우리 해주세요. 성체야. 가운데로 어른이 해주세요. 요만해. 가운데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범위 많은 거지.
가운데로 해주세요. 어른인데 요만해. 가운데로 해주세요. 그리고 요만한 쥐들이 막 다녔는데 이거 다 잡았어. 밟았어요? 밟혀서 죽은 아이도 있고 그 집이 정원이 되게 넓어. 그러니까 거기 장미를 심어놨거든. 장미 그 집에 있는 종류가 약 200종. 그리고 400그루 정도가 있단 말이야. 장미가 진짜 너네들은 한번 보지도 못한 장미가 그 집에 무지 많을 거야. 그 보존해놨으면 어마무시할 텐데 학교에 다 기증해 버렸더라고. 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때 선생님 때리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순직을 해갖고 학생 죽어가는 애 구하려다가 잘못되고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 집에서 이제 학교 학생들을 하숙을 했거든. 그 선생님이 전국에 있는 장미 키우는 집 가고 장미를 다 모은 거야, 품종을. 그 어마무시하게 모아놨는데 쥐새끼들이 들쥐가 이 장미를 되게 좋아해. 학교가 산 중턱에 있어갖고 거기가 좀 뭐라고 해야 돼? 쥐, 쪽제비 이런 게 되게 많아. 쥐가 얼마나 무섭냐면 적질이 분적이 놀이터. 강아지 집 밑에다 개집 밑에다가 집을 져놓은 거야. 근데 밤중에 아마 층간소음으로 싸웠나 봐. 쥐들이 와서 강아지 물어 죽였어. 개집이 피투성인 거야. 아침에 보니까 쥐들이 공격해갖고 강아지 물어 죽였어. 다구리 당했네. 층간소음이 문제. 위에서 시끄러워서 올라가고 막 죽여버렸나. 그래갖고 하숙생들이 복수해 나섰지. 내려가서 다. 그때 강아지 집 밑에 쥐집이 있는 줄 몰랐어. 막 움직이다 보니까 쥐새끼들이 튀어나오는 거야. 한 마리는 진짜 처참하게 죽었다. 선생님 후배가 지나가는 걸 삽으로 내리쳤어. 에이. 별로 안 쫓아왔는데. 창문으로 내장을 원래 꺼내가지고 제일 잘 달려갈 내면 때마다 주먹에다가 딱 불 피워놓고 못 나오게 하면은 다 같이 질식 사잖아요. 거기가 쥐 굴이 엄청나게 넓게 뚫려 있어. 그 정원 밑에 다 연결된 굴이야. 그래갖고 가끔가다 쥐덫으로 쥐를 잡지. 그럼 공개 처형을 해, 선생님이. 공개 처형하는데 한 번 실제 공개 처형하면은 잘 안 나타난다. 한참 동안 쥐가 안 보여. 거기서 숨어서 보나 봐. 첫 번째 방법, 쥐를 죽이는 방법. 자기도 뭐가지? 살아있는 상태야, 잡힌 상태가. 창문으로 내장을 꺼내요. 너 쥐 잡을 수 있어? 그래서 걸어갈 때마다 내장이 잡잖아. 끊어지는 거예요. 네? 못 잡잖아. 쥐. 손으로는 못 잡죠. 그럼 어떻게 꺼낼까? 발로? 네. 장갑. 야, 너 발가락을 그 정도까지 할수 있어? 로봇으로 웨어러블로 왜 미친놈. 이렇게 죽였어. 여름철에 잡혔는데 미지근한 물을 쥐에게 뿌려. 쥐는 덩치가 작아. 그래서 우리 신진대사량이 얘는 커. 왜? 몸의 부피에 비해서 체표 면적이 넓어. 이해해? 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돼. 즉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어. 그 쥐의 특성을 알고 미지근한 물을 여름에 던지는 거야. 그 다음에 걔를 그늘에 갖다 놔. 그러면 서늘해지겠지. 왜? 몸에서 물이 증발열을 빼앗아 갖고 증발을 한단 말이야. 그 개미는 개미네. 이 쥐새끼는 체온이 점점점 어떻게 돼? 떨어지면 보충하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겠지. 심장 파열로 죽어. 와 진짜 잘해. 한 30분 있으면 죽어 있어. 와. 심장 파열로 죽어.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이 있었어. 얘는 진짜 막 괴롭히는 방법인데 누가 보면 동물 학대라고 해. 근데 쥐는 해충이니까 상관없어. 해충은 벌레예요? 초를 펴. 초. 네. 그 다음에 쥐한테 촛농을 떨어뜨리는 거야. 와. 맞아. 처음에는 따끔따끔 놀라. 근데 나중에 한 20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멈춰 있어요. 살이 화상을 입어갖고 살이 터져 있어. 거기다 계속 촛농을 붓는 거야. 와 맞은데 또 맞. 화상 입은데 또 입는 거야. 맞은 건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얘가 쇼크 상태 빠져갖고 죽어. 선생님이 약간 셰프사.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제 열심히 그렇게 약간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밖으로
밖으로 지가 거의 한 달 동안 안 나와. 안 보여.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그냥 뒤 구멍을 싹 짠 다음에 집 앞에 썩다 어떻게 도랑이 흘렀거든. 산이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도랑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그래갖고 얘를 이제 이거는 이 덫으로 잡아. 이 덫으로 잡아갖고 죽이 좀 애매하잖아. 사람을 탁 쳐 죽일 수도 없고 얘를 데리고 가. 또랑으로. 그 다음에 물 속에다가 대가리를 넣어. 아, 그럼 얘가 윗몸 일으키게 한다. 쥐가 숨 쉬려고 이렇게 그건 엎드려 뻗쳐. 헷갈렸어. 윗몸 일으키기를 해. 고개를 들어. 그러면 드는 거에 맞춰갖고 계속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코 같은데 공기방울이 맺히면서 숨을 안 쉬어. 그럼 다시 어때? 들어줘. 와. 그러면 쥐가 깊은 숨을 쉰다. 어떻게 저런 그리고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할 때 다시 넣어. 와. 그럼 폐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그거를 한 30분 하면은 죽어. 와, 너무 악마다. 그거 하면은 근데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쥐가 안 나타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아니 않은데. 그냥 이 곳곳에 있는 물 엄청나게 고생해갖고 쥐구멍을 다 찾아낸 다음에 일시에 다 거기다 불 지펴놓고 쥐구멍이 100개도 넘는데 그 100개를 다 찾는 거죠. 그래서 속담이 생겼잖아. 빈대 잡으려고 추가상가 태운다. 안 태우면 되죠. 안 태우면 되죠. 불필요해. 에이. 자, 그러면 자 전하라는 녀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전체가 띄는 전기를 전하라고 하는데 얘는 여러 가지 전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전하라고 한다. 아시겠어요? 이걸 전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하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하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대. 자,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화. 플러스 전하. 범위는 좀 습관적. 비관적이지 긍정적이지 못한 마이너스부터 얘기해. 저기 마이너스가 너무 세인 줄 알고. 그래서 자 플러스 전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전화가 있어요? 마이너스 전화가 있다라고. 자, 플러스 전화는 마찰에서 자 누구를 잃어버렸어? 전자를 잃어버린 물체가 띄는 전화를 뭐라고? 플러스 전화라고. 자, 이런 전기를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는 마찰에 의해 전자를 얻은 물체가 띄는 전화예요. 띄는 전기. 그래서 이런 전화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편 전화의 많고 적음을 전하량이라고 하는데 번호가 없어. 그래서 번호 붙여줄게요. 전하량은 기호로 라지 Q를 쓰거나 스몰 Q라는 기호를 써요. 혹시 양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는지 알아? 영어로? 하나 TT. 10 Q나 TT. 10은 되잖아. 그게 퀄리티 반대에 있는데 퀸 히 퀸인가 퀄리티 모르면 얘기하지 퀀티티. 퀀티티. 뭐야? 차지야. 사진 춤추하다.
네 잘했어. 짐. 네. 짐. 네. 저번에 네. 이건 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컨택트 여부 찾으라고 해서 Q라고 써. 전화에 많고 적음을 뜻해준다고 해. 아 누가 차를 이렇게 자, 전화에 많고 적음을 우리는 굉장히 편하죠? 양이라고 한대. 오케이? 자, 이때 전화량의 단위가 있어. 단위는 C라고 쓰고 읽을 때는 영어로는 원어로는 풀롱이라고 해야 돼. 풀롱이거든 원래 프랑스어야. 근데 우리말로 표현할 때 단위 얘기할 때 내가 풀롱이라고 불러줘. 근데 나중에 보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풀롱이라고 안 쓰고 그냥 원 발음대로 풀롱이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아. 오케이? 근데 교육부에서 내세운 표준은 풀롱이라고 쓰는 게 맞아. 그래서 모르면 그냥 C라고 써. 자, 1쿨룸의 전화량을 한번 살펴보면 1쿨룸은 다음과 같게 1쿨룸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해. 자, 1암페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한 단면을 한 단면을 1초 동안 흐르는 전하량을 뭐라고 부른다? 1쿨룸이라고 불러주고 있대. 이게 1쿨룸이야. 자, 이거에 대해서 또 1쿨룸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쿨룸은 자, 얘는 이거에 대해서 식은 이렇게 해서 1쿨룸은 1암페어 세크로 쓰고 있어. 1암페어 세크로 써. 또 1쿨룸은 이렇게 기록해 두자.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저게 무슨 뜻이야? 갖는 전하량이요. 아, 유기호수. 외우기 되게 좋지. 네. 우리 민족이 가장 슬픈 날 중에 하나 6.25 A18. 그래서 좋다. 우크라이나는 223인데 2월 23일에 전쟁이 일어났잖아. 근데 그걸 누가 왜요? 그 덕분에 러시아 개 틀려버렸지. 기쁜 날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군인만이야 10만 명 정도 죽었어. 사람이 죽었는데 기쁜 날이라고 한 거야, 그다음에 저 민간인들 많이 죽었잖아. 그게 기쁘다고? 그리고 추정치 러시아 군에 약 20만 명 정도가 죽거나 다쳤을 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왜 개털렸냐면 무기가 엉망진창이었지. 되게 잘난 척했는데 엉망진창이네. 그 덕분에 지금 중국도 쫄았대. 중국이 왜 쫄았는지 알아? 러시아. 거의 대부분 러시아 무기가 같거든. 러시아 거 카피에다가 지네 무기 썼거든. 그래갖고 카피하다 보니까 성능을 검증을 못하겠네. 그래갖고 우리가 쓰는 거 가끔가다 미군 애들이 한국에다가 배치하지. 한국에 오게 되면 중국 애들이 신경질 엄청 부려. 지금 일단 약속된 거는 항공모함이 와도 충청도 위쪽으로는 안 들어오기로 했거든. 충청도 앞에 갔다가 배를 갖다 세우는 항공모함 갖다 놓으면 쫓아다니는 배가 겁내 많아. 거기에다가 항공모함 한 대가 갖고 있는 비행기 최신형 비행기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최신형 비행기 숫자하고 비슷하지. 거기서 또 괌에서도 비행기 날라오지. 그래서 중국 애들이 신경질을 부려. 막 신경질 부리는데 요즘은 많이 쫄았을 거야. 참고로 작년에 항공모함 2대 와 있었어. 2대. 호의해주세요. 근데 둘 다 동해로 와 있지. 엄청 쫄았을 거야. 들고. 아, 너무 싫어. 근데 미국이 북한을 무서워해.
왜 구성하는지 아니? 미사일이 있잖아. 핵탄두. 핵탄두보다 이 미사일은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 근데 어디 떨어질지 몰라. 떨어지는 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서워. 예측하면 그 지역을 대피시키던가 요격 준비하면 되는데 하도 꾸져가지고 어디 떨어질지 몰라. 떨어지는 건 확실한데. 아이 무서워.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 중국이 한번 떨어져 봤으면 좋겠어. 중국하고 한번 싸움 해보라고. 근데 괜찮아. 2025년도에 백두산 터진대지. 기대해보나. 진짜요? 자, 진짜지. 아 맞다. 아 100년주. 까먹었어요. 약 100년 주기로 네. 백두산 활동이 심해지는데 요번 게 굉장히 온도 변화가 극심하대. 우리나라는 안 당하죠. 우리나라는 당할 게 거의 없어요. 땅을 북풍이 불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는 북풍이 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북서계절풍이나 남동계절풍이 불어요. 불면은요? 불면은 북서계절풍 부면 일본이 좋대고요. 남동계절풍이 부면 중국이 좋대고요. 거기에다 물 터지죠.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25톤이래요. 와우. 그러면 북한 함경도, 평안도, 평안북도, 장도라고 하는데 그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연변족 사는 동네 있지, 조선족 자치구 이쪽이 물바다가 될 거예요. 홍수 나는데 그 홍수가 장난 아닌 홍수야. 왜? 이게 그냥 물만 오면 괜찮은데 화산재하고 섞여갖고 시꺼먼 물이 돼갖고 밀어닥쳐요. 뭐 멋있게. 와우. 멋있는 게 아니고 화산재가 쌓이면 상당히 오랫동안 농사를 못 져요. 너무 좋고. 화산재가 어느 정도 내리냐면 화산재는 이제 화산 분출물은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가분돼져요. 고구마 모양으로 생긴 큰 아이를 화산탄, 이거보다 좀 작은 걸 화산자갈 또는 화산역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좀 작은 게 화산재. 그 다음에 영화에 보면 뭐 허용에 날리지 화산 활동할 때 이거 화산진이야. 그래서 화산재는 화산진이 쌓여갖고 퇴적돼갖고 쌓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농사를 못 져요. 근데 일단 그래놓고 수백 년이 지나면 땅이 비옥해요. 배수가 잘 돼서. 대신 수백 년이 지나야지. 네. 그래서 지금 백두산 폭발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기대해 봅니다. 자, 아마 북한이 핵실험 2번 더 하면 터질 가능성이 무지 높아. 무지 높아. 밑에 마그마 방이 추정치 5개 정도가 있대. 보통 대형 화산이 마그마 방이 마그마 챔버에서 중간에 마그마가 모여 있는 곳들이야. 압력에 의해서 애들이 순식간에 이동을 하게 되거든. 근데 추정치 마그마 방 5개 이상일 거래. 보통 대형 화산이 마그마 방이 3개 정도 돼. 5개 한꺼번에 터지면 분출은 원래 한꺼번에 돼. 근데 얘네들이 주로 화산이 용암이 유문암질이야. 끈적끈적한 그런 유야. 그래갖고 한번 터지면은 엄청나게 큰 폭발을 할 수가 있대. 무슨 옐로스톤 터지는 거.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라면을 사주는 게 맞나요? 벌써 너무 늦지 않냐? 아직 2년 남았어. 삼다수도 사놔야지. 아, 삼다수를 사놔야 되지. 그건 더 이상 못 안 되죠. 중모 방을 라면과 삼다수로 가득 채워요. 아니 근데 잘 백두산 그 다음에 터지면 전기가 끊길까봐 부탄가스 써야 되잖아. 근데 지금 삼다수를 많이 사면은 네, 그 백두산이- 홍수가 피해가 적어지지 않아요? 어? 네. 홍수 피해가 적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런데 줄어서 네, 너무 많이 한라산은 그 사면 한라산 아니에요? 한라산 그렇지. 그렇지. 백두산이 아니야. 자, 백두산은 어떻게? 근데 제주도도 물 부족해서 수돗물을 육지에서 끌어가는데 그럼 백두산물이 아니에요? 삼다수가 과연 다 제주도에서 나올까? 혹시 육지에 가서 갔다는 수돗물 틀어서 채워주는 거 아닐까? 어차피 자, 이번에는 자 이런 걸 보자. 전자 한 개가 가는 전화량.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한 걸 자기가 완전하지. 자, 얘를 기본 전화량이라고 해. 몇 쿨롱이에요? 기본
기본 전화량이라고 하고 얘를 기호를 2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1쿨룸의 전하는 전자 몇 개가 받는 값이지? 6.25 곱하기 10에 18. 나 이거 죽어도 안 잃어버리겠지? 네. 625 18이야. 자, 얼마큼이 받는 거야? 그러면 한 개가 받는 전하는 2라고 쓴 거지. 그럼 2는 얼마가 되버리지? 625 18분의 아니 625 곱하기 10 범위가 욕하니까 신났나 보다. 아니요. 18, 18, 18, 18 이렇게 그러네. 혀가 아파가지고. 왜 거기서 말을 혀가 아파요. 흥분했어. 자 이렇게 625 18분의 1 쿨룸이라. 네. 6.25분의 1 하면 얼마가 될까? 네? 6.25분의 1? 8분의 6.25분의 1. 625분의 1. 10만 분의 8 625로 나는 1000분의 8 진짜 너희들 무식하구나. 아니구나 10만 자, 분의 8 얘는 10만 분의 8 2.5 곱하기 2.5지. 네. 맞아? 네. 그럼 6.25가 되지. 네. 곱하기 10에 9승 곱하기 그냥 10에 18로 하자. 10에 18승분의 1. 네 그러면 2.5분의 1은 얼마야? 0.4지. 네. 네. 곱하기 0.4 곱하기 10에 18승 마이너스 18승이 되지. 네.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0.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이 돼버리네. 네. 그럼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 되겠지. 네. 이게 기본 전화량이다. 신기하다. 나눠서 계산하면 편리하잖아. 어쨌든 10만 분의 선생님은 어릴 때부터 구구단 곱하기 나누기를 되게 못해봤고요. 한꺼번에 안 해. 어쩐지. 나눠서 해. 어떤지 숫자가 많으면 복잡해져. 자, 그래서 이게 기본 전화량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량 고정 법칙이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전화를 보는 법칙도 있어요. 네. 전화량 고정 법칙이라는 것은 자, 어떤 두 녀석의 전화를 합치거나 빼거나 옮겨가거나 해도 전체 전화량의 총합은 항상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Q1 잃어버렸다는 얘기지. 잃어버린 전화량과 얻은 전화량을 합치면 얘는 뭐가 돼? 0이 된다라는 뜻이야. 중국어 선생님 글씨 이상하대요 이상하든 말든 나는 너가 더 이상해. 왜 지금 이쁜 척 하는 거지? 와 진짜 되게 재수없게 생겼다. 이런 소리 한다. 진짜 듣는 소리네 다인이 좀 되게 이쁜 척 하냐? 아이니요 다인아 가서 한대 팍 해버려. 내가 세진해도 될까? 그럼 범위가 아니요 찔러 죽이고 싶어? 왜 그래? 제발 범위 얘기하지 말아줘. 나 지금 반사 반사 으어 나 서장할 때 무슨 소리 들으려고? 나 불하다 끝나버릴 것 같아. 자, 이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엄청나게 재미난 얘기를 해볼까요? 무슨 얘기요? 아까 똥 뿌리는 얘기요? 엄청나게 재밌는 거 같았는데요 똥 얘기 해줄까? 다인이 원하는 똥 얘기? 어떤 시골에 바보 아이가 살고 있지. 아이고 미치겠다. 시골은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고 투세식이 많았을 때야. 근데 이 바보가 엄청나게 덜 떨어져가고요. 똥을 싸고요. 똥을 싸고 제대로 뒤처리를 못하고 나와요. 바지에 똥을 항상 흘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얘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야. 얘가 똥을 싸고 있을 때 누가 화장실에 가갖고
똑똑하면 얘가 활짝 올라가고 그냥 일어서 버리는 거야. 똥 싸면서. 그러니까 바지에 다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알려줬어. 어떻게? 누가 화장실에서 똑똑하면은 너도 가서 똑똑하면 되고 네가 바지를 입을 필요는 없다. 그걸 알려줬는데 똑똑은 해 얘가. 똑똑하면 똑똑하는데 똥을 여전히 묻혀 나와. 왜? 시골 화장실이다 보니까 문에서 똥 싸는 데까지 거리가 좀 있었어. 얘가 가갖고 똑똑하고 와갖고 앉아야 되니까 똥이 또 묻는 거야. 그래갖고 아빠가 방법을 알려줬어. 들어갈 때 조그만 돌을 잔뜩 가져가라. 그래갖고 누가 똑똑하면 돌을 던져서 문을 막잖아. 근데 어느 날 집안에서 잔치를 했어. 사람들이 계속 화장실 와서 똑똑똑똑한 거야. 돌이 다 떨어졌네. 그래갖고 이 바보가 가서 다시 돌을 거기서 주워와. 그래갖고 앉아서 또 똥 싸면서 또 던진 거야. 또 떨어졌네. 돌 주스러 간 사이에 똥이 또 묻은 거야. 아 진짜. 그래갖고 엄마가 고민하다가 바보한테 이걸 알려줬대요. 아, 똑똑하면 내 대답을 하면 되는구나. 그래갖고 한동안 얘가 똥을 안 묻힌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여름이었어. 얘가 똥을 열심히 싸고 있는데 갑자기 목에서 가래가 끓어. 퇴! 했는데 침이 안 끊겨. 침이 쭉 내려가는 거야. 그럼 똥의 표면과 닿았어. 근데 갑자기 구더기가 이걸 타고 올라오기 시작해. 진짜. 올라와. 얘는 안절부절났어. 막 입을 끊으려고 하는데 가래 뱉은데 안 끊길 때 있잖아, 그치? 안 끊기는 거야, 침이. 막 노력하는데 안 끊겨. 막 점점 막 올라오는데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 네. 아니 너왜 얘기했어 지금? 왜 한다 했냐? 아우 싫어 진짜. 아우 이거. 자, 재미나지? 아니 하나도 안 재밌는데. 구덕이 삼킨 거예요? 진짜 싫어 진짜. 그걸 또 확인해야 되니? 그걸 더 확인하고 싶어? 자, 이해를 못해가지고. 얘를 이걸 얘를 한번 진짜 싫어. 자, 이쪽에 4플룸짜리 금속 구가 있었어요. 플러스 4플룸짜리. 이때 크기가 똑같은 또 다른 금속 구가 있어요. 얘는 전화가 없었어. 두 개를 접촉시켰어. 떨어뜨려 놨어. 다시. 그럼 접촉시키게 되면 접촉시킬 때 얘는 두 개의 합이 얼마가 됐을까? 플러스 4플룸이 됐겠지. 근데 붙였다가 똑같이 나뉘니까 얘는 얼마씩 나뉘어? 플러스 2플룸씩 나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쪽에 플러스 크기가 점점 커지냐? 자, 플러스 4플룸이 있었어. 자, 이쪽에 마이너스 2플룸을 갖다 놓자. 마이너스 2? 자, 접촉시켰어. 플러스 네. 마이너스 2플룸이야. 접촉시켰어. 네. 그럼 두 개 합이 얼마지? 이퀄럼. 플러스 2플룸이 됐어. 또 나누었어. 플러스 1플룸, 플러스 1플룸씩 나누어. 어떤 원리인지 아시겠어요? 네. 주고받는 전화의 양이 총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번에는 전기력에 대해서 보자. 실제 이런 방법으로 플룸이 전화를 분할을 했어. 플룸이 이 방법으로 전화를 나누었어. 그래서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플룸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데 전기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전기력이라는 것은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전기력이라고 하지. 근데 오늘 뭐 먹었어요? 저녁? 오늘
상황에서 소고기 덮밥, 설마 한 손가락 했어. 컵밥, 설마 한 손가락 했어. 산소국. 아 그래서 그 데스크 쌤이 설마 데스크 쌤이 혼자서 나갔어. 설마 데스크 쌤이 다 드셨겠니? 시킨 거예요? 어. 설마. 데스크 쌤을 불러보고 어떻게 쌤이 직접 말해야죠. 어? 데스크 쌤을 불러보고 어떻게? 하고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저희도 김발장도 와서 장군수학에서 해서 그럼 안 주지. 저 장사장에서 왔는데요. 치즈볶음 한 개나 주세요. 되잖아요. 돈 주고 사 먹어 그러지. 왜요? 아니에요. 그럼 해줘요. 해주겠죠. 네, 학원 선생님한테는 쌤들은 되잖아. 쌤들은 안 내려가. 때는 내려가요. 내려가던데요? 내려가서 먹던데. 아까 점심시간 장군석에서 왔는데요. 어떤 저 쌤이? 그 뭐지? 금민쌤이랑 빨간 니트 쌤이. 대학생 학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점심 식사를 안 하셔. 하던데. 그 선생님들 말이야. 뭐요? 교무실에 자리에 앉아있는 선생님들은 점심 식사 안 해. 왜요? 선생님도 안 귀찮아서. 왜 귀찮아요? 니네도 30분 밥 먹기 왜 쉬냐 어렵냐? 쉬워요. 맨날 밥 먹고 나면 10분씩 너 맞는데. 라면 먹잖아. 라면 안 라면 먹어. 안 먹는데. 한솥 봐도 맨날 먹는 한솥바닥으로 한솥밥 2시간 먹는데요? 한솥 도시락? 고기? 네? 한솥 고기? 고기랑 뭐 이것저것 행사하는 것도 오시죠. 행사도 해? 자, 먹을만 하지. 근데 쌤은 뭐 도시락 2개는 먹어야. 한솥은 고기가 7갑인데 돈가스 고기 생각? 그거 제일 나쁜데. 고기 굽게. 고기하고 새우튀김이 있는 거. 자, 그래서 전하는 진단이야. 작용함이 바로 전기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전기력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인력이라는 힘이 있다. 예. 인력은 어떤 걸 인력이라고 합니까? 다른 종류의 전압기. 다른 종류의 전압기에 서로 당기는 힘. 그래서 아니 그만. 오늘 또 생각 또 하고 싶니? 아, 이게 참 또 지난 시간에 범위가 되고 싶니? 아니요. 울고 싶어? 아니요. 어? 울고 싶대요. 자, 플러스 전화, 마이너스 전화가 있어. 그럼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고 있어? 당겨요. 이때 A가 B를 당기면 B도 A를 당기지? 네. 그 힘이 어때? 맞아요.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지? 작용 맞아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해. 인력. 자, 두 번째, 청력이 있어요. 같은 극기를 밀어내는. 같은 종류의 전압기. 서로 밀어내는. 이것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네. 청력이 아니에요. 청력은 뭐예요? 아, 자운동화야. 네? 자운동화라 쓸 때는 청력이지만 읽을 때는 청력으로 읽어. 뭔가 좀 글씨 멋있어. 선생님 글씨 이제부터 저렇게 써요. 어? 진짜 뭔가 소주잔에 써 있는 느낌. 청력이라고. 그쵸? 척기요. 이걸 서로 다른 자음이 만나서 발음이 변화되는 거. 뭔가 소주잔에 써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어? 청력인 여긴 줄 알았어? 아니 청력. 진짜 청력. 저거가 읽는 거잖아. 아. 아니. 혹시 자운동화 아직 안 배웠니? 범위 국어 시간에? 네. 그런 거 안 배우나? 네. 자운동화, 국외음악 이런 거 안 배워? 그 뭐예요? 빨간 바 일반이에요. 빠. 자운동화야. 그게 뭐예요? 청력. 그래서 얘는 써지기는 청력이라고 되는데 이럴 때는 청력이라고 해요. 독립도 그렇잖아. 감독님 어제 독립인데 어떻게 하지? 독립 독립이라고 있잖아. 독립이라고 해요. 독립. 독립. 자운동화라고 해. 연립도. 야, 독립. 서로 자음이 달라지면 얘는 불완전동화고요.
불완전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상호동화예요. 앞에서 뒤에 거에 영향을 미치면 순행동화, 뒤에 게 앞에 자음에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 그리고 서로 주면 상호동화. 자음이 똑같아지면 완전동화, 자음이 똑같지 않으면 불완전동화. 그거까지 가르쳐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얘는 플러스와 플러스가 있으면 서로 어떻게 하지? 밀어내요. 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다면 얘는 어떻게 해? 서로 밀어내요. 네. 이때 얘들도 힘의 크기는 서로 어때? 라고 얘기해. 자, 이거를 법칙으로 만든 분이 있어요. 바로 누구야? 쿨롱이라는 분이야. 그래서 쿨롱 법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쿨롱 법칙. 물이 많이 있는 좋죠. 너무 금방 가려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쿨롱 법칙. K는 언제고 부분에 쿨롱 법칙은 다음과 같은 법칙을 쿨롱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전하를 낀 물질을 사용. 전하를 낀 물질을 사용은 전하량의 900kg. 어디에 전하량의 900kg하고 한 번 더 해주세요. 내일 앞에 하려고 그래. 아니. 자,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힘이 작용한다. 이렇게. 자, 이거를 우리는 쿨롱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전하 Q1이 있대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가 Q2만큼 떨어져 있다고. 자, 그러면 얘가 다른 종류면 서로가 서로를 당기겠지. 인력이 나타나고. 자, 같은 종류라면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겠지. 네. 전하의 크기가 똑같다면 힘들 크기도 모두 다 어때?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죠. F는 비례상수 K 곱하기 얼 제곱분의 Q1 곱하기 Q2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K는 비례상수로 쿨롱상수라고 해요. 9 곱하기 10의 제곱. 자, 그래서 K 값은 9 곱하기 10의 9제곱 뉴턴 제곱미터 퍼 쿨럼의 제곱이 되어버려요. 이거 외울 때 쉽게 외울 수 있다 그랬지? 네. U자 붙여주면 9야. 그래서 은하철도 999 해갖고 999가 되겠다. 오케이? 진짜 맛있는. 9는 9 곱하기 10의 9승 진짜 뉴턴 맛있는. 제곱미터 퍼 쿨럼의 제곱하고 맛있는 냄새. 꽃냄새? 자, 그래서 이렇게 쿨롱 법칙이 소개될 수도 있다. 자, 이때 이 전하의 부호에 따라 힘의 종류를 결정해 줄 수가 있어. 어떻게? Q1, Q2가 있고요. 우리 숙제 있지 않았니? 네. 오늘까지 안 했니? 네. 맞아요. 근데 쌤이 집에 가면 선생님이신데. 까먹었어. 다 있어요? 자, 그거 알아요. 배전 프라이머. 플러스 맞죠? 플러스가 돼요. 그치? 곱이니까. 배전 프라이머. 마이너스 뭐가 되니? 네. 플러스가 돼버리지.
현재 다음 시간에 풀게. 플러스 마이너스면 얘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플러스면 마이너스가 되는데 힘 F가 플러스란 얘기는 힘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경우에는 힘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야. 힘의 종류. 어떤 종류지? 청력. 그렇지. 청력이라는 힘이 나타나는 거야. 반면에 마이너스는 뭐가 되지? 인력. 인력이야 이거. 인력. 자운동화. 인력. 인력. 인력이 아니야.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인력? 에. 발음이 안 돼요. 따라하지 마라. 국어적으로 개무식한 식이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플럼 법칙 그리고 힘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형태 보니까 어떤 힘하고 상당히 닮아 있지? 형태 보니까 누구하고 상당히 닮아 있는데 라지치 곱하기 얼치 곱하기 1M2. 누구하고 닮아 있지? 말려요. 마율력하고 닮아 있지. 말려요 어떻게 자, 됐다? 중심과 중심에서 작용하는 힘을 중심력이라고 하는데 M. 그런 경우에는 힘이 꼴이 다 저런 꼴로 구성이 되어 있어. 힘의 꼴이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기장과 전기력선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전기장과 전기력선. 전기장과 전기력선. 자, 전기장과 전기력선 보는데 먼저 전기장의 정의를 한번 자, 전기장의 정의를 내려보자. 자, 얘는 세 가지 정의를 내려볼 건데 먼저 전기장이라는 것은 첫 번째 정의로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야. 애매하지. 그래서 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에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이야. 애매하지. 어디든 안 돼. 얘는 어디까지 미칠까? 미칠 때까지 미칠. 무한대인 곳까지 미쳐. 이런 쪽. 자, 그 다음에 또 전기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얘는 주로 고등학교 때 교과까지 아주 유용해. 단위 전환. 단위 전환은 플러스 1쿨럼짜리 전화야. 단위 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와 방향을 전기장이라고. 그 다음에 보통 과거가 또 중요한 게 또 있어.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은 해주실 거야. 얘는 단위 면적을 지나는 아니면 다음 시간에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 앞전 예제 문제들 다 풀어오시면 되지. 어떤 거 풀라고 그랬지? 두 개만 풀면 된다 그랬어. 개념 따지기. 개념 따지기. 실력 높이기. 실력 높이기 두 가지만 풀면 좋은 되고 데가 그 아니잖아. 사이에 합으로따 하지 말라 그랬어. 팁으로 타요. 합으로따. 차부터가 나왔네. 선생님 집으로 잘하셨었어. 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썰이랑 무조건 반대인 줄 알았는데 뭐야. 저 새끼 봐라. 자, 단위 면적을 지나는 그것도 어떻게 지나는? 잘. 수직으로 지나는. 힘의 크기. 힘의 크기, 전기력선 수야. 그건가? 속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얘는 전기력선 단위 면적을 지나는 누구? 밀도 개념이지. 그래서 얘를 줄여서 전기 선속 밀도라고. 우와 멋있다 보면. 전기력 수속한 다음에 또는 바로 치고 수예요. 전속 밀도야. 속이라는 말이 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이 속이라는 말이 영어로 플럭스거든. 다발이라는 뜻이야. 다발수. 그래서 자, 전속 밀도라고도
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요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이 얘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을 해주시면요. 전기열선이 자기열선 비슷한 거죠? 비슷한데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기 개념 자체는 비슷해요.